아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상대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상대로 싸우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측에서 치고받고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방송을 한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11명, 12명 이렇게 난립해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망을 보고 저희 시청자님들 몇 분이 댓글을 다시면서 혹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짜 단일화가 될 것 같냐, 절대 단일화 안 된다, 내기하자,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자신 있게 단일화 된다, 내기합시다, 이렇게 받아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 단일화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세워가면서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양반 정치 구단으로 소문난 양반입니다. 굉장히 노회하죠. 단일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선 우리 당 후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지금 되받아치고 있죠. 당장 19일 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플랫폼을 개방을 해라.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뿐이 아니라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 또 제야 후보, 제3지대 후보들까지 모두 그 안에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지는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당적은 가지고 있겠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뛸 생각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경선에서 내가 진다면 기꺼이 승복하겠다. 거기서 당선되는 후보를 돕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가 좀 돼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아니,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 소속 의원들, 소속 당원들이 하는 건데 당원이 아닌 사람이 무슨 경선에 끼어드냐. 그거 안 된다. 먼저 우리 당 후보를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엄포를 놓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안철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가 20일 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상대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상대로 싸우냐? 꼭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측에서 치고받고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이러면서 지난 18일 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후보로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13일 날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양반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해운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명분을 이렇게 내걸고 포기를 했는데 어쨌건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뜨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들면서 단일화 논란으로 경선으로 시선을 잡아 끌면서 일단 흥행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꼭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결국 단일화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자 대결을 해도 이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오늘 20일 날 그만뒀죠. 박영선 중기부 장관 출마하고 안철수 출마하고 국민의힘 출마하면 승부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든 승부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어차피 50%, 33% 확률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정은 길고 복잡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단일화는 될 것이다. 다만 단일화까지 가는 과정은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땐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극한 대립까지 갈 수도 있다. 왜? 그렇게 해야 관심이 모입니다. 관심이 모여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설령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편을 동원할 수 있어요. 즉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에게 사실 단일화는요, 안철수한테는 악몽이야. 한 번도 단일화를 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단일화가 결렬될 선거에 나가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맨 처음 단일화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였죠. 9월 7일 날 단일화를 했어요. 누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안철수가 되는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한테 양보를 했고 그 덕에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9월 달에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때 문재인 후보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 그때만 해도 한 38석 정도 국민의당에 의석이 있었으니까 제3당으로서 위치가 탄탄할 때입니다. 이때 국민의당 후보로 19대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문재인, 홍준표에 의해서 3등으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단일화 협상을 했지만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거기하고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마를 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52.79%로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3.34%, 안철수는 19.55%로 3등했습니다. 이러면서 단일화는 시도는 하지만 실패를 하고 실패해서 출마하면 3등하고 안철수가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단일화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로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단일화가 또다시 실패해서 독자 출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자 출마를 해서 만약에 진다. 국민의힘도 타격이 크겠지만 안철수 후보 역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된다면 길몽이 될 건지, 안 된다면 악몽으로 끝날 건지, 이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안철수가 권력의지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 이기는 게 선거인데 그만큼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화두를 던져서 정국을 끌어가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장기적인 전략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단일화는 된다고 보지만 과연 안철수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쓴맛을 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